김수철 씨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출근 가능하시죠? 아, 정말요? 저는 지금 다니는 회사 월말까지 인수인계 끝내면 다음 달 1일부터 바로 출근 가능합니다. 다행이네요. 저희도 사람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그럼 다음 달 1일에 출근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문제없이 출근하겠습니다. 그나저나 근무 조건 말인데 연봉은 정말 4천만 원으로 괜찮아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받는 돈이 6천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학도 연세대학교를 나오셨네. 네, 면접 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제가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큰 수술을 하셔서 좀 더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이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저희 회사 오시는 게 잘 선택하시는 겁니다. 저희는 5시에 칼같이 퇴근하는 게 원칙이니까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귀사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저를 뽑아주신 걸 후회하시지 않도록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주 믿음직스럽네. 우리 회사에서도 이런 인재가 다 들어오는구만. 업무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인수인계 일주일만 받으면 다 할 수 있을 거야. 네, 그럼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다른 일이 없으면 다음 달 1일에 뵙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그래요. 그럼 그때 봅시다. 저는 엄마와 둘이 살고 있는 30살의 남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빠가 집을 나갔고 그 뒤로 엄마가 혼자 고생을 하시며 저를 키워주셨어요. 이런 가정환경 때문인지 저 역시도 일찍 철이 들었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만이 고생하는 엄마에게 보답을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살, 제가 대학을 입학했을 때 엄마는 정말 고생했다며 펑펑 눈물을 흘리셨어요. 좋은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교수님 추천서까지 받아서 알아주는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이제부터 제가 버는 돈으로 엄마를 호강시켜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생활비를 매달 넉넉하게 드리고 용돈도 팍팍 드릴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렇게 집안 살림이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버는 돈으로 엄마가 고생을 덜 하실 수 있으니 저도 보람 있고 행복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행복도 잠시였고 일을 쉬지 않고 하던 엄마가 작년에 심장 이상 소견으로 큰 수술을 하시게 되었는데 그때 이후로 제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엄마한테 받은 것이 있는데 갚지도 못하고 떠나버리실 것 같아 두렵더라고요. 다행히 수술은 문제없이 끝났고 엄마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건강을 회복하고 계세요. 제가 다니던 직장이 정말 일이 바쁘고 치열한 곳이라 매일 아침 일찍 출근을 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날이 많았는데 엄마와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싶더라고요. 돈을 벌어다 드리는 것도 좋지만 직장에 다닌 뒤로 평소에 제대로 얼굴 마주하고 식사를 하는 것도 너무 힘이 들었고 인생에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족이라는 생각에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회사를 찾다가 비록 조건은 조금 떨어지지만 매일 5시에 퇴근이 보장된다는 회사를 찾아 면접을 보고 출근을 하게 되었죠. 수철 씨, 지금 바쁜 일 없지? 거래처에서 들어오라 하는데 수철 씨가 좀 다녀와야겠어? 제가요? 지금 거길 가면 시간이 너무 늦을 것 같은데요. 시간? 에이, 아직 4시 반밖에 안 됐잖아. 아직 근무 시간인데 일은 해야지. 정 그러면 거래처 들렀다가 거기서 일 보고 바로 퇴근해. 그럼 됐지? 사장님, 지금 출발해도 1시간 가까이 걸릴 겁니다. 업무 마치면 7시는 되어야 일이 끝날 것 같은데요. 그럼 어쩌겠어? 지금 당장 들어와서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오늘만 수철 씨가 좀 해줘. 지금 다른 사람들도 다 바쁘잖아. 그리고 엄밀히 이야기하면 거래처 출장은 제 업무도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 입사할 때 말씀하셨던 것과 너무 다른 일이라서. 원래 이렇게 규모가 작은 회사는 네 일 내 일이 따로 없는 거야. 어떤 업무건 전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처음 면접 볼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안에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 사정 하나씩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윤 과장도 재작년에 마누라랑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우고 있고 정 대리도 주말 부부야. 다들 집안에 사정 하나씩은 있는 거잖아. 그래도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게 할게. 나도 맨날 수철 씨한테 연장 근무 해달라는 거 아니잖아. 회사가 바쁘면 자기도 조금 이해를 해줘야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알겠습니다. 그럼 거래처 들러서 업무 마치고 바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어차피 지금 다들 야근해야 하는 상황인데. 오늘 같은 날은 수철 씨도 이해를 해줘. 알겠지? 하지만 처음 면접 볼 때 약속과는 다르게 정시 퇴근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 별로 바쁘지 않을 때도 30분 1시간씩 늦게 퇴근하는 건 기본이었고, 거래처에서 호출이 있다던가 공장 현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몇 시간씩 붙잡아 두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도 다른 직장 생활을 몇 년을 했기 때문에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연봉까지 깎아가며 입사할 때는 분명 5시 퇴근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했었잖아요. 회사를 옮긴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약속을 몇 번이나 어기고 심지어 점점 퇴근 시간이 늦어지더라고요. 엄마와 저녁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걸 떠나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면 저를 기다리다 지쳐 먼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수철 씨, 오늘 회식이 있는 날인 거 알지? 다 같이 고기 먹으러 갈 거니까 점심은 대충 먹어. 죄송한데 어제 회식은 참석 못할 것 같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또, 자네는 어떻게 회식 한 번을 참석 안 하나? 회사 사람들이랑도 어울려야지. 저는 술도 잘 못 마시고요. 집에 일이 있어서 일찍 퇴근해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집안 사정 없는 사람 없다니까. 그러지 말고 꼭 술 안 마셔도 되니까 같이 저녁이라도 먹고 가. 사회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죄송합니다. 하지만 회식은 앞으로도 참석 못할 것 같습니다. 일만 잘한다고 다가 아닌데. 알겠어. 그럼 어쩔 수 없지. 대신 오늘 우리는 다 회식하러 가니까. 미국의 물건 도착 잘했는지 수철 씨가 연락했다가 확인증 끊어주는 일만 부탁 좀 할게. 네? 그쪽 업무 시간 기다리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해도 되니까 시간 맞춰서 담당자랑 전화통화 좀 하고 이메일로 확인증 끊어서 보내면 되잖아. 별로 오래 걸리는 일도 아닌데 좀 해줘. 이메일로 확인증 보내고 내일 출근해서 해도 되는 일 아닌가요? 그쪽 담당자가 깔끔한 거 좋아하잖아. 거래처랑 통화로 확인도 안 해보고 이메일로 거래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 평소 같으면 내가 저녁에 전화통화하면 되는데 난 회식이니까 어쩔 수 없지. 수철 씨 회식도 안 갈 거면 이런 일이나 좀 해달라는 거야. 사장님, 저 그냥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겠습니다. 2주 남았으니까 인수인계 할 사람 새로 뽑아주세요. 뭐 겨우 이런 일 좀 부탁했다고 그만두겠다고? 진짜 수철 씨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남들 다 하는 야근도 못한다. 회식도 안 나간다. 다 못한다고만 하면 어떡해? 처음 면접 볼 때 다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저는 그냥 다른 직장 찾아볼 테니까 저 말고 다른 사람 쓰세요. 아니, 수철 씨처럼 영어도 하고 관련 업무에 능통한 사람을 어디서 뽑으라고? 알겠어. 그럼 회식 가자는 말도 안 하고 야근도 안 해도 돼. 그럼 됐지? 아닙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생각을 해보니 제가 이 회사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뒤에서 저에 대한 말이 나오는 거 알고 있고 업무 외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냥 제가 이 회사를 나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당장 그렇게 그만두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누군가 넘겨받아서 할 수 있을 때 그만둬야지. 그러니까 빨리 새로운 직원 뽑아주세요. 저는 월말까지만 출근하겠습니다. 연봉 4천만 원에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구하냐고? 수철 씨가 우리 회사 들어오고 외국 거래처가 몇 곳이나 새로 생겼는데 그걸 새로 오는 사람이 어떻게 관리하겠어? 죄송합니다. 저는 진짜 더 못 다닐 것 같아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수철 씨, 나랑 이야기 좀 해. 퇴근 시간 보장해주고 연봉을 올려줄게. 이번엔 진짜라니까. 아마도 처음부터 저를 뽑을 때 거짓말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회사에 입사하고 나니 다들 야근도 많이 하고 쓸데없는 회식도 너무 잦았습니다. 매번 못하겠다고 하는 저를 다른 직원들이 곱게 볼 리도 없었죠. 지금은 그만둔 상태고 지난달부터 외국계 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에는 정말 정신없이 일하지만 퇴근 시간 정확하게 지키는 게 마음에 들었고 회식하자는 말이 없어서 좋더라고요. 연봉도 훨씬 많고
엄마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늘 데이트 즐거웠어. 그럼 우리 이제 정산해야지. 아까 저녁밥 값이 4만 원 나왔고 카페에서 2만 5천 원, 영화 보고 팝콘 먹는데 3만 원 나왔거든. 모두 합쳐서 9만 5천 원이니까 내가 좀 더 낼 테니 자기는 4만 5천 원만 보내주면 돼. 알겠어. 지금 오빠 통장으로 입금할게. 근데 매번 만날 때마다 이렇게 따로 돈 보내는 것도 귀찮은데 우리 차라리 그냥 데이트 통장을 하나 만들까? 데이트 통장? 그게 뭔데? 아, 오빠는 모르는구나. 요즘 많이 하는 거라던데. 통장 하나 만들어서 둘이서 매달 일정 금액 돈 넣어두고 그 안에서 데이트 비용 쓰는 거야. 그런 좋은 게 있었어? 내일 당장 통장 만들러 가야겠네. 그래. 그럼 매번 데이트할 때마다 영수증 챙겨서 계산 안 해도 되고 오빠도 나한테 돈 보내라 할 필요 없으니까 서로 편하고 좋은 거지. 알겠어. 우리 자기 엄청 똑똑하네. 완전 똑 부러져서 결혼하면 살림도 엄청 잘할 것 같다. 뭐래? 아무튼 오늘 재미있게 잘 놀았어. 저는 29살, 남자친구는 33, 4살 차이 연인이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지는 1년이 되었는데 남자친구가 조금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있었어요. 남부럽지 않은 회사를 다니는 중이고 집도 평범한 중산층 정도는 되어 보였는데 이상하게 처음 만났을 때부터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계산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다면서 반반 더치페이 하기를 항상 강조했었고 그나마 저한테는 선물도 사주거나 호의를 베푸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빡빡하게 구는 모습이 일상이었어요.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돈 문제만 나오면 남자친구가 민감해지니까 가급적 저도 돈 이야기는 피하게 됐고 그래도 외모나 능력, 평소의 성격같이 다른 건 다 괜찮은 사람이라 지금까지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저는 예전부터 연애를 할 때 누가 데이트 비용을 더 내는지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그냥 여유 있고 형편되는 사람이 더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더치페이를 하자는 남자친구의 말에도 흔쾌히 동의했어요. 어떤 분들은 데이트 통장 이야기를 하면 남자가 쪼잔해서 별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평소에도 한결같이 절약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명품을 입거나 걸치는 모습도 없었고 특히 연봉에 비해 정말 낡고 오래된 차를 타고 다녀서 놀라웠는데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12년 된 중고차라는 말에 저는 오히려 허세 없어 보여서 더 좋더라고요. 오늘도 덕분에 재미있게 정말 잘 놀았어. 하루 종일 운전하느라 피곤했겠다. 아니 괜찮아. 다음에 또 더 좋은 곳으로 놀러 가자. 아까 톨게이트 비용이랑 기름값 생각해서 5만 원 데이트 통장에 더 넣었어. 이 돈으로 차에 기름 넣어. 에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괜찮은데. 이 조그만 차가 기름 먹어봤자 얼마나 먹는다고. 그런데 아까 보니까 시동이 잘 안 걸리는 것 같은데 한번 검사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운전하고 다니다가 고장나서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 그러게.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진짜 한번 정비받으러 가봐야겠다. 아니면 이참에 그냥 이똥차 폐차시켜버리고 새 차로 뽑을까? 자기는 무슨 차 좋아해? 벤츠? 아니면 제네시스? 나는 차에 대해서 잘 모르지. 그냥 고장 안 나고 튼튼한 차가 좋은 차 아니야? 괜히 돈 쓰지 말고 고쳐서 더 타고 다니자. 그래도 남자친구가 이런 차 타고 다니면 좀 창피하지 않아? 자기 친구들은 남자친구가 외제차 많이 타고 다닐 거 아냐? 그런가? 근데 뭐 남자친구가 외제차를 타고 다녀봤자 스스로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써서 잘 몰라. 그냥 오빠가 편한 대로 해. 역시 우리 자기는 생각이 정말 남다른 것 같아. 인터넷 보니까 요즘에는 남자친구 차가 국산차면 쪽팔려서 옆에 타기 싫다고 하던데 자기는 정말 허영심만 많은 다른 여자들이랑은 틀리구나? 그런 소리 어디 가서 하지도 마. 괜히 나만 욕먹이는 거야. 난 그냥 차 같은 건 관심이 없는 거지. 나도 내가 좋아하는 여행 같은 데는 돈 안 아껴. 아무튼 차 정비 한번 꼭 받아봐. 운전하다가 시동 꺼지면 위험하잖아. 알겠어. 그럼 다음에 봐. 이런 식으로 남자친구는 저를 굉장히 검소하고 개념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사실 그런 것도 별로 아닌 게 저는 저대로 제가 쓰고 싶은 곳에는 돈을 잘 쓰고 있거든요. 제가 아직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자취하는 친구들에 비해 돈을 잘 모을 수 있는 편이고 월급의 반을 저축하고 나머지 반으로 제 하고 싶은 일에 아낌없이 돈을 쓸 수 있어요.
해외여행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화장품이나 옷과 구두를 즐겨 사기도 합니다. 다만 저는 차에 관심이 없는 것뿐인데 남자친구는 제가 남다르게 개념이 있어서 그런 거라 착각을 하고 더 좋아하더라고요. 성격이 조금 괴팍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 기준으로는 허세 있고 돈 관리 못하는 남자들보다 나은 거라 생각했고 조금 더 만나다 보면 결혼까지 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뒤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고 이런 제 생각을 송두리째 뒤바꿔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퇴근할 때 자기 회사 앞으로 내가 데리러 갈게. 우리 오랜만에 스테이크 한번 먹으러 가자. 오늘은 내가 쏠게. 웬일이야?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 그렇게 무리 안 해도 되는데. 아니야, 오늘 내가 자기한테 할 말도 있고 모처럼 좋은 곳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그래. 갑자기 무슨 말을 하게? 괜히 긴장되게 그러지 마. 부담 갖지는 말고. 아무튼 내가 퇴근 시간 전에 자기 회사 앞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알겠어. 운전 조심히 하고 천천히 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오늘이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는 날이구나 생각했어요. 우리 두 사람 나이도 있고 만난 시간이 좀 짧긴 해도 서로 통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결혼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보다 30분 정도 일찍 퇴근하기 때문에 바로 저희 회사로 찾아오면 제 퇴근 시간보다 10분은 일찍 도착하거든요. 업무를 미리 마무리해두고 사무실 창문 밖을 보면서 남자친구가 언제 오려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나 도착했어. 퇴근하고 내려올 때 전화해. 뭐? 벌써 도착했다고? 나 지금 사무실에서 주차장 쪽 내려다 보고 있는데 오빠 차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데? 당연하지. 오늘은 그 똥차 안 끌고 왔어. 까만색 뚜껑 열리는 벤츠 보여? 지금 뚜껑 열고 있으니까 잘 봐봐. 어? 보여. 갑자기 웬 벤츠야? 처음 보는 차네. 원래 이게 내 차야. 너랑 데이트할 때 타고 나갔던 차는 내가 일부러 중고로 똥차 하나 산 거고. 그래? 그럼 오빠 차가 원래 두 대야? 응. 요즘은 하도 이상한 된장녀들이 많아서 처음부터 벤츠 타고 나가면 돈 많은 남자 물어서 팔자 고쳐보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똥차 하나 사서 된장녀인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거야. 테스트를 한다고? 일부러 1년 동안 나를 속이고 있던 거야? 속인 건 아니고. 그래도 자기는 내가 더치페이 하자고 해도 아무 말 안 했고 내가 똥차 끌고 나타났을 때도 창피하지 않았잖아. 자기는 이 테스트에서 합격한 거니까 영광으로 알아. 앞으로는 데이트 비용도 전부 내가 내고 데이트할 때도 똥차 대신에 내 벤츠 타고 놀러 다니자. 아니 나는 내가 대체 왜 오빠한테 테스트를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테스트에 합격 못했으면 나랑 헤어지려고 했던 거야? 아마도 그랬겠지? 나는 돈만 밝히고 겉모습만 보는 여자는 딱 질색이더라고. 그렇다면 사람 잘못 봤어. 나도 누구보다 돈 좋아하고 사람 겉모습 따지는 여자니까. 너한테 지금까지 테스트 받고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 헤어졌을 텐데. 지난 1년 동안 너한테 낭비한 시간이 너무 아깝다. 아니 대체 반응이 왜 이래? 너는 내 테스트에 통과했다니까? 앞으로는 나랑 데이트할 때 돈도 안 내도 돼. 거지 같은 데이트 통장 같은 짓도 그만해도 된다니까. 내가 볼 때 너야말로 가장 겉모습에 신경 쓰고 돈만 밝히는 된장남이야. 평소 생각하는 건 좀 이상해도 성실하고 진실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마저도 아니었으면 더 이상 우리가 만날 이유가 없는 것 같아. 여기서 헤어지자. 네 테스트 합격할 만한 다른 여자 찾아봐. 나는 그쪽 기준에 맞는 여자가 아닌 것 같네. 아니 대체 뭐가 문젠데? 너는 이미 합격했다니까? 내 벤츠 타고 스테이크 먹으러 가야지. 지금까지 1년 동안 감쪽같이 저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괘씸했어요. 지가 대체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길래 이런 못된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직업이고 돈을 잘 벌고 있으니 주변에서 돈 보고 접근하는 여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거짓말을 하면서 만난다면 그 전까지의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그 의도가 좋다고 해도 저는 그 장단에 놀아줄 생각 없고 제가 누군가에게 테스트를 받을 이유도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합격했다고 하면 제가 감격해서 눈물이라도 흘릴 줄 알았나 보죠? 지금이 쌍팔년도 시절도 아니고 어제까지 멀쩡히 데이트하던 남자가 갑자기 벤츠 타고 나타났다고 어떤 여자가 좋아라 하겠습니까? 그냥 날 가지고 놀았구나, 속았구나 하는 생각만 들겠죠. 뒤늦게 잘못했다고 빌고 저희 회사 앞으로 몇 번이나 찾아왔지만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어요. 절대 다시 만날 생각 없고 저를 1년이나 농락했다는 점에서 다신 이 사람을 믿고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오빠, 집에 잘 들어갔어? 오늘 내 친구들이 다들 재미있었대. 오빠 덕분에 맛있는 거 잘 먹었다면서 고맙다고 전해달라더라. 그래, 뭐 별일도 아닌데. 다음에 또 이런 자리 있으면 내가 가서 계산해줄게. 어떻게 매번 그렇게 오빠한테 얻어먹을 수 있어? 청첩장 나눠줄 때는 내가 애들 사주면 돼. 에이, 친구들 보니까 엄청 잘 먹게 생겼던데. 우리 자기 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그냥 또 나를 불러. 내가 다 사줄게. 잘 먹게 생겨. 유미 말하는 건가? 걔가 원래 그 정도로 살이 많이 찌진 않았는데 결혼하고 애 낳은 뒤로 살이 잘 안 빠진대. 작년에 애 낳았으니까 아직 몸이 안 풀려서 그렇지 뭐. 그래, 날씬한 적이 있었다고? 난 도무지 상상이 안 가는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예전에 유미랑 같이 찍은 사진 있는데 한번 찾아볼게. 걔 결혼하기 전에는 완전 남자애들한테 인기도 많고 키 크고 늘씬해서 다들 이쁘다고 난리였어. 에이, 됐어. 무슨 옛날 사진까지 꺼내? 난 우리 자기가 그 중에서 제일 예쁘던데. 나머지는 전부 이상하더라고. 우리 자기가 왜 그렇게 못생긴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는지 모르겠어. 아, 원래 공주님은 옆에 무수리들을 같이 데리고 다니는 원리인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내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들인데.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 아니, 진짜 나는 진심이라니까? 방금 말한 유미라는 친구는 약간 멧돼지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경서라고 했던 친구는 쥐를 닮은 것 같아. 앞니도 좀 툭 튀어나와 있고, 그리고 이름 잘 기억 안 나는 나머지 한 친구는 얼굴 피부가 너무 안 좋더라. 정말 같이 다니는 친구들 중에 우리 자기만한 인물이 없어. 그런 칭찬해봤자 하나도 기분 안 좋아? 전부 10년 가까이 알고 지낸 내 친한 친구들인데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오빠 친구들 외모로 욕하고 그럼 기분이 좋아? 내 친구들은 다 진짜로 못생겼잖아. 얼마든지 욕해도 나랑은 상관없지. 오빠, 가끔 이런 식으로 고집 부릴 때마다 너무 답답하고 화나. 그냥 내가 하지 말라고 하면 그만하면 안 돼? 친구들 무시하고 욕하는 건 나를 무시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뭘 또 그렇게까지 비약적으로 생각해. 난 우리 자기 예쁘다고 한 말인데. 나를 칭찬해주는 건 정말 고마운데. 그렇다고 주변 사람들을 깎아내릴 필요 없잖아. 걔들 진짜 좋은 친구들이야. 나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많이 도와주기도 했었고. 알겠어.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인데 자기가 너무 예민하게 구네. 그러니까 내가 진짜 큰 잘못이라도 한 것 같잖아. 아, 됐다. 그냥 이 이야기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앞으로 결혼식 전까지는 내 친구들 만날 필요 없어. 다음 주에 대학 동창들 만나기로 한 자리도 나 혼자 나갈게. 진짜 나는 그냥 농담으로 한 소린데. 3년 연애한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예전부터 장난이 좀 심하고 가끔 말이 안 통하는 것 같긴 했어도 기본적으로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착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연애만 할 때는 단점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조금 다르더라고요. 의견이 갈리는 부분도 많고 의외로 이 남자가 자기 고집이 있어서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지 않았어요. 여기까지는 큰 문제라고는 느끼지 않았는데 제 친구들 소개하는 자리에서 이 사람이 말실수를 크게 하는 바람에 살짝 다투게 되었죠. 저도 기분이 상하고 남자친구 역시도 제 반응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었는데 저렇게 다툰 이후 며칠 뒤에 다시 만나서 화해하고 풀었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로 삼지 않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로부터 또 며칠 뒤에 진짜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나 오늘 친구들이랑 한잔할 거야. 오랜만에 대학 동창들 만나기로 했거든. 결혼한다고 하니까 다들 모이기로 했어. 그래, 알겠어.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막차 끊기기 전에는 집에 들어가. 괜히 새벽까지 과음하고 내일 힘들어하지 말고. 당연하지. 내가 언제 만취하는 거 본 적 있어? 딱 소주 한 병씩만 마시고 집에 갈 거야. 공덕에서 모이기로 했거든. 족발 먹으려고. 그 정도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편하게 마시고 막차 끊기기 전까지만 집에 들어가. 알겠어. 이따가 친구들 만나면 다 같이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 여자는 하나도 없고 남자들끼리 모이는 거야. 됐어, 무슨 사진이야.
난 그냥 오빠 믿으니까 놀 때는 편하게 놀아. 괜히 사진 찍자고 하면 친구들이 오빠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난 진짜 괜찮은데. 아무튼 알겠어. 어차피 나중에 우리 결혼식에 다 참석할 애들이라 그때 다시 인사시켜줄게. 그래, 재미있게 놀아. 집에 갈 때 연락하고. 모처럼 자기 친구들 만나서 술을 한잔 하겠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어요. 원래 제가 사생활을 감시하거나 쓸데없이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서 풀어주는 편인데 그날은 초저녁부터 뭔가 불안했습니다. 지하철 막차 끊기기 전까지만 마시고 집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뜬금없이 카톡이 하나 오더라고요. 야, 아까 걔 괜찮지 않냐? 지금 얘들은 얼굴도 별로고 몸매도 영광이네. 얘들 보내고 아까 걔네 다시 오라고 해서 놀자. 오늘 완전 밤새 불태우는 거야. 오빠, 무슨 소리야? 밤새 불태우긴 뭘 불태워? 혹시 지금 여자랑 술 마시고 있어? 아, 아니야. 친구가 내 핸드폰으로 장난친 거야. 그냥 우리 남자들끼리 모여서 술 마시고 있거든. 한 친구가 술이 좀 취했는데 아까부터 내 핸드폰 만지더니 이런 이상한 장난을 치고 그러네? 그래? 지금 거기 어딘데? 공덕에서 친구들이랑 만난다고 했지? 나 지금 택시 타고 갈게. 집에서 15분 정도 걸리네. 여길 지금 오겠다고? 아니, 진짜 남자들끼리 있다니까? 우리 그냥 건전하게 우리끼리 술 마시고 놀고 있는데 자기가 여길 왜 와? 그냥 오빠 친구들한테 인사라도 하고 가려고. 저번에 오빠도 내 친구들 만났었잖아. 왜? 나는 그러면 안 돼?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시간도 늦었는데 굳이 여기까지 뭐하러 와? 방금 택시 불렀어. 금방 갈 테니까 어딘지 말해. 아까 족발 먹는다고 했지? 족발 골목에 있어? 어딘데? 그게 아니라 공덕에서 만나긴 했는데 친구가 족발 먹기 싫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옮겼어. 그러니까 택시 부른 거 취소해. 내가 내일 만나서 다 설명할게. 그럼 어딘데? 그냥 집에서 나온 김에 택시 타고 갈게. 어디냐고. 지금 멀리 이동했어. 여기까지 오지 마. 내일 내가 설명해 줄게. 진짜 입만 열면 홀딱 깨네. 됐다. 차라리 결혼하기 전에 본 모습을 알게 되니까 다행이네. 여자 잘 꼬시고 즐겁게 놀아. 어차피 우리 결혼할 일도 없을 테니까 오늘 아예 새로운 운명의 상대를 찾아봐. 자기야,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냥 친구들이 헌팅포차 한번 가자고 해서 분위기 맞추려고 따라온 것뿐이야. 나는 정말 이런 곳에 관심도 없다니까? 가지가지 한다. 아무튼 여기서 끝내.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 마. 자기야, 내가 지금 갈게. 나 진짜 다른 여자에 관심 없어. 제가 바보도 아니고 더 이상 거짓말에 휘둘리지 않으려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파혼한다고 다 알려드렸고 이유를 물어보는 사람들에게도 전부 사실대로 다 이야기했어요. 입으로 흥한 자 입으로 망한다고. 생각 없이 제 친구 험담할 때부터 사실 끝냈어야 했나 봅니다. 여자 외모만 보고 좋아하는 인간이니 앞으로도 술집에서 여자나 꼬시고 살면 딱 어울릴 것 같네요. 혹시 4835 검은색 차주분 되시나요? 네, 제 차가 맞는데 누구시죠? 아,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이 동네에서 길고양이를 보살피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쪽이 주차해 놓은 곳이 이 주변 고양이들 밥 먹는 곳이라서요. 못 보던 차가 있어서 그런가 아이들이 무서워서 밥 먹으러 오질 않는 것 같은데 차 좀 빼서 다른 곳에 주차해 주시겠어요? 아니, 지금 새벽 2시 반인데 무슨 이 시간에 차를 빼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 구청에 신고하고 매달 돈 내는 지정주차장이거든요? 아, 이번에 이 동네로 이사 오셨구나. 그래서 저희 동네 규칙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전부터 동네 주민분들이 그 자리는 항상 비워주셨어요. 길고양이들이 그 자리에서 밥도 먹고 겨울에는 제가 집도 만들어주거든요. 귀찮으시겠지만 협조 좀 해주세요. 아니요, 저는 그럴 생각 없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는데 이런 연락 받는 것도 정말 불쾌하고요. 제가 주차비 내고 허가받아서 쓰는 자리니까 옮겨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 시간에 저보고 대체 어디에 주차를 하란 말씀이세요? 그건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죠. 능력이 없으면 차를 끌고 다니지 마시던가. 그쪽이 이 동네 처음이라서
분위기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동네 주민들이 전부 제 이야기에 동의하고 계세요. 불쌍한 고양이들을 아껴주고 보호해야지. 아저씨 혼자만 사는 세상입니까? 저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제발 더 이상 이 문제로 전화하거나 연락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인 것 같은데 마음씨 그렇게 쓰면 벌받아. 고양이도 사람도 다 같이 더불어서 사는 세상인데 내가 다시 한번 좋은 말로 부탁할 테니까 내일부터는 다른 곳에 주차해줘요. 저는 평범한 회사를 다니며 일을 하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회사를 옮기게 되면서 이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첫날 밤부터 이상한 일에 휘말리게 되어 지금도 어안이 벙벙하네요. 일단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도 강아지 고양이 예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본가에는 부모님이 키우는 11살 된 푸들도 있고 저도 생활 여건이 되고 좋은 집에 산다면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워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결혼도 안 해서 혼자 살고 있고 아침 일찍 회사에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는 날이 많기 때문에 강아지든 고양이든 동물은 키울 생각조차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나라에서 지정하는 제대로 된 주차 장소에 비용까지 지불해가며 주차를 해놨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웬 이상한 아줌마가 헛소리를 하는 거라 생각하고 말았어요. 젊은 총각, 내가 여기에 주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총각 때문에 이 동네 고양이들이 마음 편하게 밥을 못 먹는다니까? 아 진짜 또 그러시네. 그 자리는 제가 제대로 등록하고 월 주차 비용까지 지불한 제 자리예요. 왜 아주머니께서 주차를 하라 마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해야 하는 사람인데 제발 새벽에 연락 좀 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이 시간에 아가들 밥 주러 나오니까 그런 거죠. 주차 좀 다른 데다 해달라는 말이 어려워요? 나 같으면 귀찮아서라도 내 부탁 들어주겠네. 저 아래쪽 공원 가면 주차할 자리도 많은데 왜 꼭 여기에 주차하는 거예요? 제 집이 여기니까 그렇죠. 언덕 밑에 공원까지 걸어가려면 15분 걸리는데 왜 제 집 앞 놔두고 제가 거기까지 걸어 다녀야 합니까? 진짜 젊은 사람이 말을 너무 싸가지 없게 하시네. 왜 그 자리가 지금까지 비어 있었는지 생각 안 해봤어요? 나중에 딴소리해도 나는 모르는 일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아 됐고 제발 잠 좀 자게 새벽에 연락하지 마세요. 그때는 길고양이 밥 주는 동네 아주머니가 괜히 저한테 시비를 건다고 생각했었고 아무리 협박해봐야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싶었죠.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아줌마가 이야기했던 것이 뭔지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줌마, 왜 자꾸 제 차 위에서 고양이들 밥을 주는 거예요? 길고양이들이 전부 제 차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애들 밥 먹는 자리에 차를 자꾸 대놓는데 고양이들은 어디서 밥을 먹으라고 그래? 애들이 착해서 밥만 먹고 가니까 총각이 이해 좀 해줘. 그게 싫으면 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될 거 아니야? 이거 보세요. 고양이들이 차 위로 올라가려고 전부 스크래치 내놨잖아요. 여기저기 전부 발톱 자국인데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아니, 그걸 왜 나한테 그래? 그쪽이 먼저 고양이들 밥 먹는 장소를 침범하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인 거지. 게다가 걔네들이 얼마나 착한 아이들인데 그런 손톱 자국은 이 동네 고양이가 아니라 옆 동네 다른 애들 짓일 거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길고양이가 다 똑같은 길고양이지. 이 동네 애들, 저 동네 애들이 다르답니까? 저 진짜 더는 못 참겠으니까 당장 고양이 밥 다른 곳에서 주세요. 총각이 이제 이사 와서 뭘 잘 모르나 본데? 내가 이 자리에서만 10년째 애들 밥을 챙겨주고 있는 사람이야. 가려면 총각이 가야지. 왜 나보고 가라 말아야? 진짜 말이 안 통하는 아줌마네. 고양이 때문에 내가 직접 피해를 봤다니까요. 구청이나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신고? 어디 한번 총각 맘대로 해봐. 지금까지 신고한 사람이 없을 줄 알고? 고양이들한테 털끝 하나라도 건드려만 봐. 나도 고양이 카페 회원들이랑 동물보호협회에 바로 신고해버릴 거니까.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고. 아줌마, 사람이 더 중요하지 고양이가 더 중요해요? 나는 당신 같은 인정머리 없는 사람 수십 명, 수백 명보다 착한 고양이들이 훨씬 중요한 사람이야. 어디 한번 해보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봐. 그 뒤로는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제 주차 자리에는 항상 길고양이들 밥그릇과 물그릇이 있었고 억지로 피해서 주차를 해놓으면 밤새 고양이들이 차 위에 올라가서 싸우고 노느라고 제 차에는 수많은 스크래치들과 고양이 분비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다가 몇 번 멀리 떨어진 공원에 차를 대고 걸어온 적도 있었는데 저희 집이 언덕 중턱에 있기 때문에 힘들게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마음 편히 쉬지도 못하니 짜증이 절로 나더라고요. 그렇다고 차 수리비를 그 아줌마에게 청구할 수도 없고
저 혼자서 마음고생만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얼마 전 사고가 나게 되었어요.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제가 늦게 퇴근하고 돌아오면 길고양이들이 제 차 본네트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것 같더라고요. 당시에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고 새벽에 출근하려고 차에 시동을 걸었는데 이상한 소리와 함께 차 시동이 꺼져버렸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본네트를 열어보니 그 안에 고양이 한 마리가 낑겨서 세상을 떠나 있었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저도 출근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대로 차에 시동도 걸 수 없었기 때문에 보험을 부르고 견인업체를 불러서 카센터로 차를 이동시켰어요. 그 와중에 동네 골목에 견인차가 들어오고 시끄러워지니까 하필이면 길고양이 밥 주고 있던 아줌마도 뛰어나와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보고 살려내라고 욕도 하고 제 멱살까지 잡았지만 그 상황에서 뭐라 할 수 없어서 미안하다 사과하고 출근하기 위해 자리를 피했어요. 어떻게 보상할 거야? 내 아이 살려내. 전부 당신 때문이야. 경찰에 신고할 거고 동물보호협회랑 전부 연락해서 당신 고소하고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일단 상황이 이렇게 된 건 저도 잘못이 있는데 애초에 아주머니가 내 차 근처에서 밥을 안 줬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신고를 당해야 해요? 싸가지만 없는 줄 알았는데 진짜 말하는 것 좀 봐. 너 내가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기자한테도 연락하고 온 동네방네 소문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하고 있어. 저도 미안한 마음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사고가 나버린 걸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너 때문에 내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으니까 제대로 피해 보상하지 않으면 절대 그냥 안 넘어가.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은 받아야겠어. 1,000만 원이요? 제가 아줌마를 차로 치러도 그 정도 합의금은 안 나와요. 정신 차리시고 제가 10만 원 드릴 테니까 이 정도에서 넘어가시죠. 10만 원? 너 지금 누굴 거지로 알아? 내가 한 달에 고양이 사료값으로 쓰는 돈만 20만 원이 넘어. 그럼 제가 고양이 한 달치 사료값 드린다고 생각하고 20만 원 드릴게요. 이 정도에서 그냥 합의하고 끝내시죠. 원래는 절대 그 정도에서 안 끝나는데 같은 동네 주민이니까 봐주는 거야. 앞으로 차 시동 걸기 전에 조심 좀 하라고. 알겠어요. 오늘 저녁에 퇴근하고 만나서 현금 드릴 테니까 합의서 한 장 써주세요. 합의서는 무슨 합의서야? 돈만 내 계좌로 보내면 그만이지. 그래도 나중에 무슨 딴소리 하실 수도 있으니까 합의서 한 장 써주세요. 알겠어.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 저는 그날 저녁에 아줌마를 만나서 현금 20만 원을 주고 아줌마 소유의 고양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끝낸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고양이 살려내라고 울고불고 하던 아줌마가 어느새 현금 앞에서 싱글벙글 웃으며 많이 놀랐냐고 앞으로는 조심하라는 덕담까지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진짜 웃긴 사람이었고 별로 상대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지만 제가 순순히 합의금을 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줌마, 제 차 수리비 100만 원 나왔대요. 언제까지 보내주실 수 있나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쪽 차 수리비를 내가 왜 내줘? 아줌마 고양이 때문에 내 차가 고장났으니까 수리비는 고양이 주인이 줘야죠. 당신 정신 나갔어? 길고양이 때문에 사고 났으면서 왜 나한테 돈을 달래? 합의서 쓴 거 잊으셨어요? 거기에 분명히 아줌마 소유 고양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수리비 100만 원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참고로 저는 아는 형님이 법률사무소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바로 고소할 수 있어요. 아니, 이웃끼리 무슨 이런 일로 고소를 해? 내가 그냥 합의금 받은 거 돌려줄 테니까 없던 일로 하자고. 아니요. 합의금은 합의금이고 제 수리비는 수리비죠. 100만 원 언제까지 보내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총각 대체 왜 그래 나한테? 나 불쌍한 사람이야. 혼자 살면서 동네에서 고양이 밥이나 주고 근근히 먹고 산단 말이야. 100만 원이면 고양이들 반년치 사료값인데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제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고양이가 아줌마 고양이라는 증거도 있으니 수리비 보내지 않으시면 저는 내일 바로 고소하러 가겠습니다. 그럼 50만 원으로 안 될까? 솔직히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쪽도 약간의 책임은 있으니까. 그럼 50만 원만 보내세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제 차 주변에 고양이 밥그릇 설치하지 말아주세요. 사람들한테 피해 안 가게 공터에서 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알겠어. 내가 다른 곳에서 밥 줄 테니까 50만 원으로 끝내. 지금 바로 돈 보낼 테니까 계좌번호 불러줘요. 그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난리치던 아줌마가
고소한다는 소리 한마디에 꼼짝 못하고 저한테 수리비 50만 원을 보내주었어요. 사실 제 차 수리비가 100만 원까지는 아니고 청소 비용이랑 다 해서 50만 원 정도였는데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려고요. 그날 이후로 정말 고양이 밥 주는 장소를 바꿨는지 제 차 주변에서 길고양이의 흔적이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야 맘 편하게 지낼 수 있어서 하루하루 평화롭고 너무 기분이 좋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